이 회의를 왜 하는 거지? 목적이 뭘까?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오버럴한 그런 고울이 되겠고요. 프로덕트는 이 회의가 끝났을 때 각 참석자들이 어떤 어떤 아웃풋을 기대를 할까? 이거죠. 그 다음에 파티시펀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모임이니까 누구든지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임은 대부분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고 회의에 조금 뭔가 지쳤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관점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버블 이슈라는 거는 뭔가 특히 이제 회의의 목적이 갈등 상황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뭘까? 이런 네 가지가 정해졌을 때 프로세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처음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의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적어도 요 회의를 하는 시간만큼의 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퍼실리테이션 처음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단계죠. 5단계의 비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 발산하기가 이제 상당히 조금 비중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기도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많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거의 이제 시간에 끝나서 이제 뭐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통상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2시간이 미니멈이고요. 1시간은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퍼실리테이션 이 프로세스를 밟으려면. 이 부분은 아주 짧더라도 일단 뭔가 서로 이제 끝냈다는 그 부분을 좀 이제 가도록 이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요 어젠다 짤 때도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시작하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을 때랑 그냥 막바로 이제 저 회의 주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랑 이거를 하고서 들어갔을 때랑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발산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게 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잘 안 나오다가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서 누군가는 이제 그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발산하게 제대로 안 끝나면서 그냥 수렴하기로 넘어가든지 막 이렇게 뒤엉키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단계를 발산하기 하는 단계에서는 계속 이 퍼실리테이터가 그렇게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내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수렴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제 회의를 끝내면서 정리를 해줄 때랑 안 해줄 때랑은 좀 이게 뭔가 하여간 회의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기획하기가 중요하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4가지 규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 그러니까 질보다는 양이라는 의미가 양이 질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입니다. 예. 그 양이 많아지면은 결국인가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인 거고요. 비판 금지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with hold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보류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쭉 이렇게 발산되다가 수렴이 되는데 발산하기까지는 비판을 하지 말자는 거죠. 자유분방은 뭔가 하여간 조금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결합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편승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다.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예.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중에서 편승하기, 결합 개선이 있었죠. 그거를 조금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에 이슈를 그냥 무슨 단어나 뭐 이런 형태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형태로 두면은 조금은 더 이제 유도가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질문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2개 정도는 나옵니다. 예. 2개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앞에 사람 아이디어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제가 침묵을 지키면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가진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연상해서 이제 뭔가 답변을 이제 쓰게 돼 있죠. 입장 차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적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저게 적용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참여적 의사결정이 언제나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이제 그 고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고 책에는 쓰여 있는데요. 전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냥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석자들끼리 또는 그룹에 있는 그 각 사람들이 서로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포괄적 해결한 부분은 그 여러 가지 해결안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는 그런 약간 윈윈성, 그런 이제 포괄적으로 누구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참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책임이 공유되게 될 거다, 그죠. 이제 의사결정 하면은 보통 보면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이제 편을 갈라서 서로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는 부분은 그 설득 이전에 실제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처해 보는 겁니다. 예. 이 아이디어 수렴하기 부분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다수결이죠, 그렇죠? 90개가 나왔는데 90개를 다 우리가 다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쓸만한 거라든가 뭐 하여간 우리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를 일단은 채를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걸 할 때 저희가 쓰는 게 멀티보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그룹핑의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논의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이제 침묵을 통해서 카테고리를 하다 보면은 조금은 이게 누그러진다 그죠. 합리적으로 진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게 맞냐 하고서 서로 논의할 기회는 드려야 된다 그죠. 끊임없이 이제 합의했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희도 그 퍼실리테이션 이제 프로세스 의사결정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 합의 부분이 되면은 일단은 실행력이 세질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된 사항은 뭐고 또 혹시 안 됐다면 미흡한 사항은 뭔지를 요약을 해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얘기를 해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군가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로우 항목을 설정을 하고 누가 언제까지 뭘 한다. 요거까지 한 다음에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요 위에 3개는 이제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맨 위에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합의가 다 된 것 같다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요 2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타이핑 치고 이러는 순간에 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날것이라는 느낌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사진을 찍어서 이런 전체 저런 것도 물론 글자가 보여야 되겠죠. 글자가 안 보이는 사진은 필요 없는 거고요.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는 걸로 일단 회의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